앞에서 우리가 한 것이 호흡하고 명상, 명상에 있어서는 발생 요인,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명상과 대상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명상을 우리가 하자면 내가 집중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죠? 바라봐야 할 대상이나 또 생각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이런 대상이 없다면 우리가 대상이 없다면 명상을 할 수 없잖아요. 다시 말해 이정표가 없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이렇게 이리 갔다가 또 이리 갔다 목표는 여기인데 또 이리 갔다 여기에 돌아다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명상에서는 이게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명상은 대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과거의 명상을 보면은 다 이런 대상이 있습니다. 그 종교적인 것은 알다시피 뭐 불교라든가 기독교라든가 뭐 가톨릭을 보시면 불교는 부처고 그죠? 기독교는 예수가 되겠죠. 예수는 하나님 될 것이고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가 이제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또 불교에도 이제 대상이 있는 거죠. 불교도 또 뭐 부처를 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불교는 이제 하두선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하는 거죠. 대상이 있는 겁니다. 또 윗바사나를 해서 또 있죠. 윗바사나를 해서 사나에서 뭐랍니까? 신수 신법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은 몸이고 수는 느낌이고 심은 마음이고 법은 부처가 말한 바의 원리들을 이제 대상 삼아서 숙고의 대상, 사유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좋은 명상의 형태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한 것들 또 오늘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뭐 자기가 머리 자체가 뭐 이렇게 종교적 심성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 이렇게 영성이나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다 이리 가더라고요. 꼭 뭐 우리도 꼭 이리 갈 필요는 없죠, 그죠? 다른 방향으로 가야죠. 다양성. 인간 사회는 다양성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 다양성이라는 길에 들어서야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진리라고 우리가 딱 이렇게 생각하면 붙잡혀 버린다고요. 몸과 마음이 붙잡혀 버려요.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벗어나서 저쪽 편은 저렇고 이쪽 편은 이렇다. 저것이 있고 이것이 있다. 라고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관찰할 수가 있어요. 진리라고 내가 생각해 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설득해서 이 공간으로 데려와야 될 사람을 인지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죠.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이야 그건 뭐 성수를 어기니까 그래 하시겠지만 굉장히 피곤하다고요. 그리고 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처한 바에 따라서 자기가 자율성을 길러가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좋은데 뭐 어디 가서 무엇을 믿어야 행복해진다는 것도 좀 웃기는 것이고 그리고 또 대상에서 대해 얘기했는데 우리가 우리 몸에 이제 몸을 가지고 이렇게 그 몸의 대상에 정신 집중을 시도해 왔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 눈썹과 눈썹 사이 인당이라고 그러죠, 인당. 여기에 또 손과체가 있죠, 이 안쪽에. 여기가 뭐냐 하면은 안아전두엽이 있는 곳이 안아전두엽. 안아전두엽.
주로 명상을 하는 사람들 이쪽에 주로 이렇게 대상점을 마련해서 명상을 합니다. 근데 또 배꼽 아래에 각종 경련이 있잖아요. 그죠? 또 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단전 호흡을 한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쪽 영역을 이제 대상 삼아서 이제 호흡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신체 하부는 호흡과 관련되고 신체 상부는 명상과 관련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당과 송과체는 이 안아전두엽에 있죠. 안아전두엽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송과체는 과거에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약간 퇴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퇴화. 그래서 이것은 진화상 사라져가는 조직이에요. 사라져가는 조직입니다. 물론 이게 사라져가는 조직인데 과거에 시각 기능과 관련돼서 어떤 일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 눈 주위에 있고 안아 전두엽 앞에 있으니까 시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가지고 몸의 상부 경혈을 가지고 대상 삼아서 명상을 해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이 왜 발생합니까? 여기를 집중하니까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집중해. 눈 가까이 있으니까 일단 집중한다는 의미에서 보면은 신경 활동이 활발해져요. 그 다음에 여기 집중하니까 여기에 혈액이 더 모이거나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신경이 활발해지고 혈액이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이쪽이 액티베이팅 돼. 다시 말해서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쪽 여기를 가지고 이제 명상을 하신 분이 1차적으로 주로 말하는 게 아름다운 정경이 펼쳐져. 또 무슨 노란 기둥이 보여. 황금색 기둥이.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 자, 이것은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대부분 사람들이 깨달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명상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할까요? 제가 봤을 때 정확한 게 아닙니다. 신체에 있는 어떤 대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신체 현상.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인식의 확대잖아요. 정신 현상이죠, 정신 현상. 물론 신체에 집중해서 생기는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인식의 확대가 되고 정신을 풍족하게 하는 경향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체 현상은 신체 현상이라고요. 정신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성취가 있었다 하더라도 명상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명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황당스러운 생각만 하는 황당스러운 생각. 다시 말해 헛개띠는 여기서 신경 방사가 활동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여기 머리 쪽에도 각종 조직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조직이 많으니까 어떻게 머릿속에 수많은 그 조직이 많잖아요. 신경 레벨부터
뭐 아미그달라 뭐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신경 활동이 많아져 버리면 과잉 에너지, 과잉 에너지가 머리 여기저기 공급이 된다라면 우리가 수돗물을 이렇게 틀어놓고 수돗물 이렇게 호스 같은 거 이걸 앞을 딱 막아 보십시오. 수돗물 써. 그럼 어떻게 막 떨려버리죠. 호스가. 다시 말해 과잉 신경 활동에서 발광 현상이 생기고 발광. 미친 거. 나중에 제정신 돌아오죠, 그죠? 제정신 안 돌아오면 진짜 미친 겁니다. 수행자가 아닐 경우에는 미친 거고, 수행자는 나중에 제정신이 오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든 호흡을 하든 올바른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다시 말해서 신체에 집중하는 것은 신체의 느낌이고, 예? 우리가 신체에서 집중해서 어떻게 무엇을 얻기보다는 실질적인 대상, 물리적 대상요. 물리적 대상이죠, 그죠? 물리적 대상. 이 물리적 대상은 신체에 있는 것이 있고 나의 외부에 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집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뭐 하나의 꽃이라든가 또는 뭐 지하철이라든가 수많은 대상이 있습니다. 신체 대상 내가 얘기했죠. 이것은 명상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좀 물리적 대상 중에도 실제로 존재하는 거, 외부 도상 중에 실존재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내 눈앞에 없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내 눈앞에 없는 거 없다. 그래서 외부 대상을 가지고 우리가 명상을 할 수 있어요. 집을 하든지 꽃을 하든 꽃이 씨앗을 커가는 모습을 명상하든 사라져가는 모습을 또 모든 게 우리 명상 대상이 돼요. 실존재. 근데 이 실존재를 가지고 명상을 한다는 건 좀 쉽죠. 왜? 이건 뭐 이거 이미지 형태도 우리가 그대로 구동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내 눈에 없는 거, 내 앞에 없는 이런 걸 참 굉장히 명상의 대상으로 삼기 힘들죠. 다시 말해서 뭐 진리라든가 자유라든가 뭐 많잖아요. 뭐 이렇게 하나의 사회라든가 이런 건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현상. 그런데 이것을 진리는 무엇일까? 자유는 무엇일까? 사회는 무엇일까? 또 시장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명상의 하두로 대상으로 삼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물리적 대상은 이렇게 쉽고 이렇게 추상적 대상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상을 한다라면 이런 물리적 대상 중에 실제로 존재하는 집이 있어, 집이. 이렇게 집이 있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명상을 할 수밖에 없어. 이건 뭐 집 어떻게 합니까? 발생 조건. 집이 발생했죠. 집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수학적으로 관점 점에서 선에서 각에서 여기처럼 이렇게 면이 되었어요. 면이 되었습니다. 발생 조건을 하고 또 이것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세월 지나면 이렇게 각이 되고 나중에 쓰러져 일자가 그죠? 나중에 점체가 되어 변해져요. 발생 조건과 이렇게 소멸 조건을 명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시스템, 그러니까 발생 조건과 소멸 조건을 내가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고민거리가 남지 않고 그냥 툭 털 수가 있는 거예요. 꽉 잡았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꽉 잡으면 놓을 수가 있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 이것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많이 한다면 내가 어떤 물을 보고 마음의 변동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왜? 나의 통제 능력이 높아졌으므로. 다시 말해 저것의 발생 조건과 소멸 조건이 내 눈앞에서 재현되기 때문에 내가 뭐 여기에 너 거의 통제하고 있으니까 뭐 매달릴 필요가 없잖아요. 불교 용어로는 가래가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소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명상은 궁극적으로 소외를 없애는 거예요. 소외를 만들면 소외가 있으면 맨날 불안하고 사람이 행복하지 않는데 명상이 아니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가 없는 거잖아요. 자유. 실제가 없거나 사회, 시장 이런 걸 우리가 실제를 알아내기 참 힘들잖아요. 그러면 아까 집처럼 이렇게 탁 떠오르지 않는단 말이죠. 집처럼 이렇게 떠오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출발이 이렇게 관역을 만들고 이렇게 집으로 만들어져 가는 모습이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다고요. 이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실제로 우리가 이 추상적인 개념이 힘들어요. 그래서 자연과학은 실제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수학화되고 다 돼요. 근데 사회과학은 여기는 현미경도 시약도 필요 없어요. 오직 추상력으로 요로 해결해. 추상력으로 다시 이렇게 실제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려운 것입니다. 대부분을 이제 이렇게 못하니까 명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 데이터. 자연과학. 뭐 이렇게 자연과학이 뭐 자연과학의 발달 과정이 이렇다면 여기가 프론트라인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뭐 여기 다 데이터가 있어.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밝혀지지 않는 부분 여기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죠? 여기 그러니까 이미지라든가 은유 몽타주 형태로 남아있는 세계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는 유기체적인 인식이 남아있어요. 여기는 과학적인 인식이고요. 자연과학에서 이제 실험 실습은 과학적이라고 하죠. 데이터. 여기는 이제 유기체적인 생각이 이제 판을 치는 게 음양 이거 많죠. 그죠? 애매한 개념 많죠. 음양부터 동양 음양 이기 이런 개념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유기체적인 생각은 과학적 사고로 전환되기 힘들어요. 물론 서양에서는 이제 모형이라고 또 모딜리티라고 모형이 이래 창출되면 이쪽으로 가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는 과학적 연구 시스템으로 간다고 이 모형을 이용해. 근데 우리는 동양사람은 안 간다. 특히 한국 사람. 은유와 이미지, 몽타주 이미지로 계속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이제 명상은 실질적인 대상이 있을 때와 실질적인 대상이 없을 때가 있는데 실질적인 대상을 볼 때는 그의 발생 조건과 소멸 조건들 우리가 시뮬레이션 한다. 정태적 모습도 보고 동적 모습도 본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대상이 없을 때에는 마음속에서 실제를 구성해야 된다. 그죠? 실제를 구성해야 돼. 이거 어렵잖아요. 그죠? 집에 이래 있으면 좋은데 처음에 생각할 때 이거밖에 생각 안 나죠. 나중에 딱 이우고 또 가게 만들고 집까지 가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릴 겁니다. 그죠? 물론 이것은 보이지 않는 곳, 사회과학이나 다른 쪽에 연구할 때 쓸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명상들이 아까 여기 있잖아요. 과학 영역 여기면 이쪽이 이 과학을 약간 넘어서는 것은 몽타주고 이미지고 은유잖아요. 그죠? 또 이게 확률이나 패턴 형태를 띌 가능성이 있어. 그럼 그럼 이게 선형적이 아니에요. 여기는 선형적입니다. 근데 여기 가서는 선형적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관찰한 바는 선형적이 아니야. 패턴 영역이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패턴형 좀 애매한데 선형 내가 어떤 행위로 명상의 결과 내가 어떤 행위로 전환해야 되잖아요. 내가 명상을 했고 깨닫고 얻은 게 많은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명상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의미에. 그리고 내가 행위로 옮겨야 된다. 그럼 행위로 옮기려면 이 행위 속에는 일의 순서와 차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깨달음도 선형적 형태로 재편해야 돼. 왜? 행위로 옮겨야 되니까. 행위는 노동이고 일의 순서가 차례가 있어야 하니까 선형적으로 옮겨야 됩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모든 명상 경험한 바를 행위로서 옮기지 못하면 이게 굉장히 애매해 버리잖아요. 그죠? 아무도 아는 건 마찬가지예요. 결국 남들이 봤을 때. 그래서 명상은 어떤 패턴을 인식하든 어떤 뭐 유기체를 인식하든 확률 형태를 인식하든 이렇게 선형적으로 만들어서 행동선을 만들어야 된다. 왜? 우리는 행위해야 되기 때문에. 행위해야 하기 때문에. 자, 제가 말하는 것은 명상은, 오늘 얘기한 것은 명상은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 대상은 신체 내부 대상이 있고 외부 대상이 있는데 명상의 주 목적은 외부 대상을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죠? 내부 대상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은 명상이 아니라 그냥 신체적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명상은 정신현상이고 인식을 확대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외부 대상을 통제하는 것은 이것은 정적인 형태도 있고 동적인 형태도 있어요. 또 발생 조건이 있고 또 소멸의 조건이 있어요. 이 여러 가지 모습들을 깔끔하게 내가 관찰을 할 수 있다라면 명상이 잘 된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 명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더 연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내려오는 종교적인 걸 가지고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시대 현실에 맞게 어떤 명상이 올바른 명상이라는 걸 우리가 좀 구성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성자에 따라서 다양한 명상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원리,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의 명상 철학, 명상의 틀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고민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 봤습니다. 이 부분, 호흡부터 여기 오는 사이에 현재 하고 있는 여러 명상들, 과거에 전통적으로 해왔던 명상들 제가 모두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제 논리를 전개해 봤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의심스럽겠지만 한 번, 두 번 보시면 이것도 과거의 것에 비해서 대안적 형태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공급해 보시고 또 이 책의 특히 명상편을 잘 보시고 어떤 성취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나중에 생활에 여유가 되고 또 관심을 계속 넓혀서 더 좋은 명상에 관해서 책을 통해서 또 동영상을 통해서 얘기할 기회가 또 오리라고 봅니다. 또 명상에 대해서는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 올릴 생각이에요. 이 명상이 참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고 누구든지 해서 자기가 행복해지려면 자기가 하는 일이 가지런해야 되잖아요. 그죠? 노동을 잘해야 된다. 노동을 잘하지 않는 상태에서 행복할 수 없으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